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주거 지원을 정조준한 이런 공약을 들고 나왔다고 하는데요. 최근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첫 주택 구매자에게 최대 이제 2만 5천 달러, 약 이제 한국 돈으로 3,4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 이상 제때에 임대료를 지불한 이력이 있는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이제 이런 계약금을 지원하겠다는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해리스 캠프는 100만 명 이상이 이 정책의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고 하고, 신규 주택 구매자에게 집을 판매하는 건설 회사에는 세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대선을 앞두고 이제 집권당인 민주당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미국은 지난 2022년 이후에 이제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제 크게 오른 데다가 집값도 이렇게 동반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이 이제 주택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특히 최근 인플레이션율이 이제 다소 완화된 가운데 집값은 여전히 이렇게 높게 유지가 되면서 서민 경제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이렇게 따르면 7월 미국 주거 비용은 전월 대비 0.4% 상승하면서 이렇게 지속적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새 경제 정책에는 이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선 해리스 부통령은 임기 이제 첫 4년 동안 300만 가구의 이제 신규 주택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며, 더불어서 지방 정부가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거나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할 기금 규모도 400억 달러로 이제 2배 정도 늘린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제 해리스 부통령의 새 경제 정책이 베네수엘라식 공산주의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것은 이제 마두로 플랜이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베네수엘라나 이제 소련에서 그대로 가져온 듯하다. 이 해리스의 경제 정책이 이제 완전히 실패했고, 미국과 전 세계의 재앙을 초래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덧붙여서 말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바이든이 이제 미국 학자금 이자 탕감 계획을 시행했다고 발표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해리스가 미국에서 이제 첫 주택 구매자에게 계약금 3,400만 원 정도 이제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딱 봐도 지금 이제 젊은 층 표심을 얻기 위해 또 이렇게 돈을 막 뿌리는 건데요. 이제 왜냐면 이제 그동안 미국에서 이제 주식이나 주택 등 자산 가격들이면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서 상대적으로 자산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보다 이제 막 사회에 나왔거나 아니면 나왔어도 자산 축적이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이런 20, 30대들은 이렇게 그동안 자산들이 막 올라갔을 때 실제 혜택을 많이 상대적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동안 물가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집을 산다는 게 미국에서 젊은 층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훨씬 부담이 이렇게 더 되어 오면서, 당연히 이제 바이든 정부에 불만이 있어 왔는데, 지금 이제 이런 젊은 층 표심을 얻기 위해 또 막바지에 이렇게 돈 풀기에 이제 시동을 걸면서, 안 그래도 지금 미국 정부는 비스늪에 빠져 있죠. 즉 지금 미국은 1분당 국채 이자로만 거의 27억 원 이상을 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국가나 개인이나 기업이든 수입이 지출보다 많거나 적어도 같아야지 이게 생존 가능한 이런 살림인데, 지금 이제 미국은 달러라는 이제 리저브 커런시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돈을 찍어내서 어느 정도 이제 위기를 넘기거나 경제를 떠받쳐 와서 그동안 이런 지속적인 미국의 쌍둥이 적자, 즉 이렇게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국의 강대국이라는 지위를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 또한 떠받쳐 왔을 수 있었던 건데요. 이제 역사적으로 달러 가치는 정확히 금이라는 이제 원자재를 더 이상 이제 금융 통화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달러가 이제 세계 국제 통화 단위가 되면서부터 이렇게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계속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떨어져 왔었는데요. 해리스가 첫 주택 구매자에게 계약금을 이제 보조해 주겠다라고 이번에 공약을 하면서 이제 자기는 이제 미국 중산층이 중요하고 중산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을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던데, 이렇게 돈을 찍어내서 뿌리면 뿌릴수록 중산층은 감소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시장에 이렇게 뿌려댔길수록 당연히 이제 화폐 가치 감소와 함께 이제 물가는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물가에 가장 취약한 게 이제 중산층과 서민층이겠죠. 왜냐면 그동안 벌었던 월급으로 이제 기존에 냈던 집값이나 자동차 보험이며 기름값이며 교육값 등 어느 정도 그동안 이제 커버가 됐던 것들이 전반적인 이런 모든 영역에서 이제 물가가 다 올라버리면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월급이 오르지 않는 이상 그 모든 오른 값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막 투잡을 뛰는 사람도 굉장히 늘었다고 하고, 그렇게 못할 경우가 생기면 이제는 이제 카드빚으로 메꿀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제 미국 신용카드 대출이 거의 13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기존에는 중산층에 끼어 있던 층이 이제는 이제 물가가 감당이 안 되면서 서민층으로 이렇게 내려앉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즉 이제 물가 감당이 이제 안 되면서 지금 미국에서 중산층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하죠. 실제 부유층의 경우는 이제 물가의 타격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정부에서 돈을 이제 뿌려 제낀다고 할 때마다 가장 반대해야 할 층은 솔직히 중산층이어야 돼요. 당연히 이제 사회에 꼭 필요한 복지나 사회 보장 제도들은 이제 필요하지만, 지금 이제 미국 보면 그동안 15년 동안 계속 이렇게 돈을 뿌려오면서 거의 이제 빚을 빚으로 막고 있는 살림을 이렇게 계속 해오려고 하는 중인데, 이제 결국은 이런 영향이 이제 누구한테 올 것이냐 하는 거죠. 당연히 자기 나라 국민들한테 먼저 올 거고, 이제 아무래도 미국은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이니까 당연히 미국이 경제 위기가 오면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한번 불어닥치겠죠. 바이든 때가 가장 불필요하게 미친 듯이 이렇게 돈을 푼 건 맞지만, 트럼프 때도 최저금리를 유지시키면서 돈을 풀어왔었고, 결국 이때부터 물가의 급상승이 시작이 됐었고, 그리고 오바마 때도 이제 헬리콥터 버냉키라는 연준을 이제 업고 돈을 이제 풀었었고, 그 전 부시도 돈을 계속 풀었었죠. 결국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장에 푼 돈들로 인해서 이제 언제 정확히 이런 버블이 확 터질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제 달러 가치는 장기적으로 절대 내려가면 내려가지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갈 수는 없다는 것만은 이렇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